자, 우리가 오늘은 한 그루 나무처럼이라는 수필을 이제 배워볼 건데요. 자, 금방 쌤이 말한 것처럼 이 작품의 갈래는 수필이에요. 자, 여러분 수필은 교술갈래라고 했었죠. 자, 이러한 수필의 특징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 경험에서 유의미하게 얻어낸 교훈을 전달하는 글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제목을 보니까 한 그루 나무처럼이라고 되어 있죠. 아, 이 작품의 글감은 나무인가 봐요. 그쵸? 그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과연 무슨 얘기를 할지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읽어보고 또 정리를 해보자고요. 자, 북한산 근처로 이사를 와서 주말마다 산행을 한 지 2년 반쯤 되었다. 동행할 사람을 찾기 힘들어 대개는 혼자 산에 오른다. 처음엔 적적한 감이 없지 않았으나 그럭저럭 습관이 되니 오히려 생각할 시간도 많아지고 몸과 마음이 더욱 맑아지는 느낌을 받는다. 아, 좋은 점이 있네요. 생각할 시간이 많아지고요. 몸과 마음이 더 맑아지는 느낌을 받대. 말을 주고받을 상대가 없으므로 무엇보다 사물의 미세한 변화가 눈에 잘 들어온다. 계곡물가나 약수터에 앉아 보내는 혼자만의 시간도 이제는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하고 충만하게 다가온다. 라고 해서 혼자 산행 가는 것에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장점 첫 번째, 장점 두 번째, 장점 세 번째, 장점 네 번째 이렇게 나열을 하고 있네요. 장점을 나열, 즉 열거의 방식을 쓰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글쓴이의 어떤 경험, 주말마다 산행을 하는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정릉에서 일선사 방향으로 올라가다 보면 두 개의 약수터가 있다. 일선사는 옛날에 시인 고은 선생이 잠시 머물렀던 곳으로 경내에 서면 성북구가 한눈에 내려다 보인다. 올 봄부터 나는 계속 이쪽 길로 다녔는데 늘 두 번째 약수터에서 잠시 숨을 고른 다음 내쳐 오르곤 했다. 그런데 어느 날 약수터 옆에 서 있는 참나무 한 그루가 내 눈에 들어왔다라고 해서 유의미한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뭔가 내 눈에 뜬 의미 있는 어떤 대상이 발견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연이란 참으로 묘하디 묘한 것이어서 하필이면 나무에 박혀있는 녹슨 대못이 먼저 눈에 보였다. 아, 이 사람 눈에요. 그 나무에 박혀있는 대못이 보였대요. 오래전에 누군가 바가지를 걸어놓기 위해 박아놓은 것 같았다. 손으로는 빼낼 재간이 없어 그대로 내려왔는데 두고두고 그 대못이 가슴에 남았다. 그 다음 주말에 나는 배낭에 장도리를 챙겨놓고 약수터로 올라갔다. 왜요? 장도리는 여러분 그 이제 못을 빼는 도구를 말을 해요. 이게 내 마음에 걸렸었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녹슨 못을 빼내고 나니 마음이 그렇게 후련할 수가 없었다. 아, 화자가요. 유의미한 경험을 했네요. 나무에 박혀 있던 못을 뺀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쵸? 자, 화자에게 있어서 의미 있는 어떤 체험이 발생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 나무와의 인연은 그렇게 시작됐다. 바야흐로 4월이 되면서 참나무는 연두빛의 아름다운 잎을 가지마다 무성하게 토해내고 있었다. 이제 봄의 이제 모습인 거죠. 그 후로 나는 그 참나무를 보기 위해, 아니 보고 싶어 산에 오르는 기분이 들었다. 괜히 마음이 심산스러울 때, 남에게 무심코 아픈 말을 내뱉고 후회할 때, 이유 없는 공허함에 사로잡힐 때면 나는 그 나무를 보러 올라가곤 했다. 라고 해서 화자는 어떤 순간에 참나무를 이런 순간들에 찾게 된대요. 참나무를 찾게 되는 순간들이 지금 또 세 가지가 나열이 됐죠. 나무는 언제나 그 자리에 서 있었고 내게 시원한 그늘을 내주며 때로는 미소를 짓거나 무어라 말을 건네오는 것 같았다. 내가 그 못을 빼주지 않았더라면 나는 계속 옆구리가 아팠을 거야. 혹은 내게 위로의 말을 전해주기도 했다. 힘든 때일수록 한결같은 마음을 갖도록 노력해봐. 라고 화자는 나름 참나무에게서 위안을 얻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나는 그 나무 아래 앉아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거나 사거나 김밥을 먹기도 했다. 여름 한철을 나는 주말마다 새로 사귄 친구를 만나러 가듯 그렇게 설레는 마음을 안고 산으로 올라갔다. 우리의 옛 신화를 보면 우주나무라는 것이 있다. 아, 신화에 이런 게 있대요. 지상과 천상을 이어주는 나무로 아직도 시골에 가면 커다란 천들이 감겨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리네 민간 신앙으로 우주나무는 사람의 염원을 하늘에 전달해주는 역할을 한다. 아, 뭔가 했더니 이런 나무래요. 그래서 아직도 시골에는 천을 감아놓고요. 그래서 우주나무는 사람의 염원을 하늘에 전달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우주나무에 대한 설명, 특징이
세 가지가 또 나열됐죠. 이 사람 특징인가 봐. 그쵸? 세 가지, 네 가지씩 나열하는 거. 이를테면 나는 평범하게 짝이 없는 참나무를 나의 우주나무로 삼게 된 셈이다. 아, 화자에게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나무가 되었네요. 자, 가을이 시작될 무렵 지방에 살고 계신 어머니가 몸이 편찮으시다는 연락을 받았다. 여러분 지금 보니까요. 지금 이 참나무와 함께한 사계절이 나오고 있어요. 그쵸? 처음에 봄에 뭐 약간 나뭇잎들이 예뻤다라고 하고요. 여름쯤 됐을 때도 지금 그늘 아래서 놀고 있었다라고 하고요. 지금은 또 이제 가을이 됐네요. 그쵸? 곧장 내려가 볼 수 없었던 나는 마음을 달래려 저녁 무렵 산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나무를 올려다보며 어머님의 건강을 빌었다. 모든 사물에 영혼이 깃들어 있다는 말을 이제 나는 믿는다. 내가 지방에 다녀오고 나서 얼마 후에 어머님은 가까스로 건강을 되찾았다라고 해서 화자가 참나무에게 뭔가를 빌고 나니까 어머니가 건강을 되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말을 믿게 됐다라는 거죠. 지난 주말에도 나는 산에 다녀왔다. 눈이 내린 날이었다. 여러분, 이제 겨울이네요. 그쵸? 불과 일주일 만에 약수터의 참나무는 제 스스로 모든 잎을 떨군 채 찬바람 속에 무연히 서 있었다. 그리고 침묵의 시간으로 돌아간 듯 더 이상 말이 없었다. 이번엔 겨울 나왔어. 나는 내가 못을 빼냈던 자리를 찾아보았다. 상처는 아직도 아물지 않은 상태였다. 그 헐벗은 나무를 보며 난 생각했다. 그동안 나는 사소한 일에도 얼마나 자주 마음이 흔들렸던가. 또 어쩌다 상처를 받게 되며 얼마나 많은 원망의 시간을 보냈던가. 그리고 나는 길을 잃은 사람이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변함없이 그 자리에 서 있던 적이 있었던가, 그렇게 말없이 기다림을 실천한 적이 있었던가 등을 깨달았대요. 뭘 통해? 참나무를 통해. 화자는요, 참나무를 통해 자신에 대해서 성찰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제부터 한 그루 나무처럼 살고 싶다. 자기 자리에서 굳건히 뿌리를 내리고 세월이 가져다주는 변화를 조용히 받아들이며 가끔은 누군가 찾아와 기대고 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싶다. 겉모습은 어쩔 수 없이 변하더라도 속마음은 변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다. 한 그루 나무처럼 말이다. 라고 해서 화자는 참나무를 통한 어떤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 나무처럼 살고 싶다라는 거야. 자, 우리 돌아가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수필이었고요. 주제는 뭘 할 수 있겠어? 그치. 참나무를 통해 화자가 무언가를 배웠죠. 자, 뭘 배웠을까? 우리 주제는요. 약간 그 참나무가 움직이지 않고 늘 그 자리에서 나에게 위로가 되었던 것처럼 나 역시도 쉽게 흔들리지 않고 남을, 남에게 위안이 되는 존재가 되기를 깨달은 거죠. 자, 여러분,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체험을 바탕으로 뭘 전달해요? 교훈을 전달하고 있죠. 근데 그때 그 교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이 들어갔고요. 그 성찰한 바를 고백함으로써 교훈을 전달하고 있으니 이 모든 성격이 다 들어갈 수 있겠죠. 간단해요, 그쵸? 체험과 경험을 했으니까 체험적이고 경험적이고요. 그걸 통해 내가 끝나지 않고 거기서 나에 대해서 성찰을 했으니까 성찰적이고 내가 성찰한 내용을 고백했으니까 고백적이고 그 고백의 내용이 교훈적이니까 교훈적인 거예요.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혹시라도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은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요. 질문할 게 있다면은 정리해서 질문하고 뒤에 학습 활동을 채워보면 좋을 것 같아요.